많든 적든 간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물을 땅속에서 끌어올리면서 거기에 녹아 있는 이제 양분을 이제 같이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흡수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그 컨테이너 이 어떤 그 구조물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산이 된 거가 다시 회수하는 게 가능해요. 그 물조차도. 그러니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데스포미어 교수는 그거를 모아가지고 뭐 식수 뭐 생수로 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 사용을 아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뭐 물론 저수지를 뭐 종합 목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홍수 조절 이런 거 했지만은 또 많은 저수지들이 그 농경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수지 만들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뭐 한두 개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원을 필요로 하죠. 당연히 이제 식물 재배에서 이제 광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또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전 교수님 하신 대로 디스플레이에서 LED 뭐를 사용하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리창이 뭐 엄청 필요한데 이것도 또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TFE라는 이제 소재를 이용해서 대체하면 이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고가 환경 제어 기술은 뭐 센서가 있고 뭐 인터넷으로 조절하고 뭐 스마트폰으로 목격 제어하고 뭐 등등 이제 워낙에 많은 시스템에서 이걸 쓰고 있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수경이냐 그러니까 혹은 분무식이냐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보통 담수식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게 하는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 자체로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고 이제 문제가 많거든요, 저게. 그래서 비용은 절감할지 모르지만은 문제가 많아서 안 쓰고요. 보시면은 이제 스티로폴 같은 데다 저걸 하고 밑에 물에 잠겨져 있고 뿌리가 이제 열어보면 자라고 있고 그렇죠. 이제 분무식은 그 뿌리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쏘아주는 그런 방식.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뭐 이제 LED는 지난번에 다 설명드리셨겠지만은 전기를 주면은 빛을 내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근데 빛을 내는데 색의 삼원소는 빨강, 노랑, 파랑인데 빛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에 녹색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파랑인데 이 세 가지 그 색깔의 빛을 내는 그 반도체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다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어떤 색깔도 만들어낼 수 있고 빛도 그 파장 조절이 아주 정교한 그런 제어가 가능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우리 이런 지금 다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LED 아닌 등은 그 빛을 내는 것보다 95%가 열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기값이 엄청 많이 들고는 빛은 조금 얻는 거죠. 근데 지금 LED는 거의 100% 다 빛으로 바뀌니까 말하자면 전기 소모 양이 아주 대폭 감소됩니다. 문제는 LED 기구들이 굉장히 전구들이 굉장히 값이 비쌌는데 전에는 한 10배 비쌌는데 요즘은 기존 쓰던 거하고 값도 비슷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필라멘트도 없기 때문에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영구죠, 그죠? 한번 장치해 놓으면. 그래서 이제 이건 아주 획기적으로 그간의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ETFE라는 이제 긴 이름의 소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건물 있죠. 이게 아마 거의 유사한 걸 제가 이제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소재는 물처럼 투명하고 판유리보다 강하고 50배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빌딩을 지으면은 사실 이 판유리의 이 무게만 해도 엄청난데 이걸 50배로 줄이니까 이제 그 건축물에도 좋고요. 자정 능력이 변색이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종류니까 변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변색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비가 오면은 아주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죠. 비만 한 번씩 받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창문 닦아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목적으로 쓰기에 아주 요소 기술로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현재 구현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분명히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ICT 기술로 재배 환경 조건의 정밀한 제어 및 프로그램이 가능해지죠. 보신 대로 전부 다 디지털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용해서 특정 산지의와 빈티지의 재배 환경을 재현할 수 있게 된다. 무슨 인관이 성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뭐죠? 참외. 예, 참외. 예, 제가 뭐 그 근처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성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다가 한 2년 동안 그 성주 근처를 다녀서 제가 성주부터 떠올렸습니다. 했는데 요즘 대구 사과보다는 충주 사과가 더 맛있습니다. 예, 바뀌었죠. 이제 북상을 하고 있죠, 산지가.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마다 더 맛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몇 년도 산이 더 맛있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빈티지, 여러분들 포도주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근데 그런 거가 뭐에 의해서 되느냐, 결국 이제 재배 환경인데, 그걸 이제 빅데이터 정를 어프로치를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성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주 맛의 참외를 만들 수 있고, 사과도 충주가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서도 같은 맛을 낼 수 있고, 또 몇 년 산이 좋았다. 뭐 포도주는 벌써 캘리포니아 그 산지에 몇 년도에 기후가 좋아서 뭐 어떻고 당도가 어떻고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8월 달까지 복숭아 맛이 9월 초까지 복숭아 맛이 엉망이었어요. 아시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맛이 좋지 않았는데 요즘 나오는 게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되고 아주 최고의 품질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얼마나 2014년 7년 전만 해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 예상치가 나왔는데 20배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 스마트팜이 아주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올해 이런 주제로 이 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시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여기 이제 그 미국에서 버티컬 팜 빌딩 농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농장을 시내 안으로 집어넣고 그것을 빌딩의 디자인의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사이트를 건축가들한테 줬습니다. 이 버티컬 팜에 대해서 오히려 농업 전공자보다도 더 관심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건축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림들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환상적이죠. 근데 이런 게 아마 수천 개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내가 만드는 버티컬 팜은 이렇게 만든다, 나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뭐 그게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개념을 달리하는 것들이 이제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기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 트렌드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이 식물 전공하는 사람이 그 해의 건축 협회 연례 그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기조 강연자로 한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건축하는 사람들 앞에서 톡을 하네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여기에 일부를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건 이제 두바이에 뭐 건설하는 계획이었고, 다음 슬라이드. 요건 컬럼비아 대학이었고, 다음 슬라이드. 뭐 이건 또 어딘지 모르지만 또 이제 이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죠. 다음 슬라이드. 예,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호수 가운데다가 이렇게 세웠네요. 보시면은 랜드마크다. 갑천 어디 이제 넓은 데다가 랜드마크로 대전 랜드마크로 할 수 있게 레스토랑을 넣고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도 넣고 그 다음에 패밀리 피크닉을 하고 리조트로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원이 그려져 있죠. 거기가 요트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트 어리나로 써가지고 뭐 하는 이런 복합적인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디즈니 월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에프카 센터처럼 시설 자체가 일반인의 교육이나 관광이 대상이 되면 휴식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컨셉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물류 비용이 최소한데요.
이거는 그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 70% 이상이 외국에서 갖고 온 겁니다. 우리가 엄청 그 수입 농산물 재료 이런 것을 이용한 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랑 홍어 이거 홍어도 어디 저 남미에서 갖고 오고 뭐 삼겹살도 어디 뭐 딴 데서 수입해 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거라고 다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푸드 마일리지가 제일 그 평균에서 그 푸드 마일리지를 계산하면 제일 긴 게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뭐 제가 전에 통계를 본 거 2,000km인가 뭐 그러니까 평균 갖고 온 거의 거리를 좀 2,000km 정도의 바깥에서 갖고 온 거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물동에 따른 이제 물류 비용도 많이 들지만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적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시내에다가 아파트 단지 한 30개 정도를 만들면은 그 어디 갈 거 없죠. 거기서 생산된 걸 그 자리에서 다 먹으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농업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런 데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 중국이 이제 잠재적인 경쟁 국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나라가 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농업도 선진국은 뭐 공업이 발달해서 선진국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농업이 선진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부 다 농업이 아주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당연히 이제 이 양반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필요성, 개념 이런 거 다 정리를 했죠. 먼저 아이디어도 내고. 그랬는데 정작 이 나라들은 농지가 너무너무 넓어서요. 사실상 그 스마트팜을 만들 이유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해봐서 압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당근을 심는다. 그러면 여기 일항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 일항이 우리는 한 길면 한 200m 되겠죠. 200m 가는 것도 한 100m 가겠죠. 50m 가까. 근데 이거 몇 킬로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도 없이 그 줄은 전부 다 그냥 당근인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데에서 굳이 뭐 이런 거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 없죠. 뭐 이제 잠재국인 뭐 중국이나 브라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농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게 이제 고도의 기술과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여기 돈 퍼부야 이게 나온다는 거 다 이제 짐작하실 겁니다. 기술도 이게 농업이지만 아주 첨단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자본력,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력,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농지는 너무너무 협소한, 우리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들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 그 요소 기술이라고 하는 IT 계측 제어, LED 뭐든지 그 요소 기술이 다 우리나라 아주 수출에 내세우는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은 세계적인 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치 작물 선발을 해서 이런 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력제 인증제를 실시하고 선형 기술의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안 오셨네요. 국내 식량 자급률 제고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말하자면 이런 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을 아주 법으로 강제화하면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촉진법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급률을 뭐 몇 년도까지는 얼마큼 달성해야 된다, 이걸 아주 강제화해서 이런 그 밀고 나가면은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를 이제 한번 일반 요걸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곧 됐습니다. 요걸 눌러주시죠. 됐습니다. 열기.
아까 식물이 층층이 자리 잡았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 ICT를 통해 인과, 온도, 습도, 양분 등이 24시간 원경수됩니다. 밀폐형 제대 시스템이어서 미세먼지나 병충해, 농약 걱정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약 3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에 이자트립스, 가이피라 등 샐러드용 채소 8가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확한 채소는 바로 옆 카페에서 청정 샐러드나 주스로 맛볼 수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식감이 좋고 또 이렇게 신선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로봇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오토팜에서 자란 어린 잎 채소도 카페에서 선보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시민들에게 어떤 녹색 산업에 대한 그 관심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역사의 유휴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또 수익 창출도 있고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연내에 천왕역과 을지로 3가역, 충정로역 등에도 메트로팜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6호선 신당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 대형 스마트팜 플랫폼을 조성해 농업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YTN 도수본입니다. 예, 하고 다시 예, 보신 대로 스마트팜이 바로 옆에 지하철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거라고 보는데요. 특별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게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누가 손 하나도 안 대고 자동으로 모든 것을 과정이 이루어지고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대전만 해도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 다 농지죠. 농지인데 그걸 이제 빌딩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뭐 신탄지만 지나가고 나면 보던 허허벌판이 이제 다 이제 그 농지인데 그게 쓸모가 없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그게 자연으로 흡수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한번 예를 보면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86년도에 그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고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엄청난 이제 방사성 물질들이 이제 유출이 됐고요. 그래서 모르죠. 한 1세기를 쓸 수 없는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다 통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못 갑니다. 사람들은 못 가는데 그 대신 이제 야생동물들까지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가 지금은 야생동물의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복력이랄까 복원력이 얼만큼 강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DMZ 우리 남북한 사이에 있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그렇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아주 나라 전체가 그 지난 세기하고 이제 20세기 들어왔으면서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본래는 아주 굉장히 좋았던 그 자연 상태가 좋았던 데인데 완전히 망가졌던 거를 이제 국민적 이제 자각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해서 지금은 저기 나오는 그 사진이 그냥 가상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저런 그 사진을 보여드릴 만큼 아주 자연 복원이 가장 그러니까 그 보존이 잘 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 생물 다양성에 따른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나라의 주요 수입이 되고 있고 수입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NIH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나는 천연물에서 나는 신약이 나올 경우에 그 나라에 그 일정량을 이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맺어져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농지들도 그대로 놔두는 것만으로도 전부 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자연으로 흡수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별로 길게 놓치지 않겠다. 딴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제 고향이 이제 경남 고성입니다. 거기 선산이 있고 며칠 후에는 거기 가게 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기에 가보면 완전 민둥산이었어요. 민둥산에 돌만 있고 그런데 어른들하고 같이 가면 어른들 말씀이 옛날에 여기 뭐 숲이 꽉 차 있었고 또 제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게 폭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말도 안 되지 뭐 여기 무슨 폭포가 있어 이제 생각도 못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런데 제가 유학 갔다 오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녹지 사업을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갔더니 접근이